네, 안녕하세요. 툴젠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툴젠의 모기업 이제 합병건, 네, 모기업 합병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모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엣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 회사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건에 대한 합병이 말도 안 된다. 네, 그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툴젠이 네, 이런 그 급락 파동이 과연 언제 멈출 것이고 네,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도 어렵지만은 툴제는 그 시장권하고는 상관없이 합병건이 이슈가 돼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젠과는 별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9월 달에 모아가서 매집을 해서 10월이나 11월 달에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매집주죠. 네, 요거를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박 한번 내시고요. 자, 그럼 툴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지금. 자, 이것이 이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8월 한 말쯤에 이 재료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가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엣진 자체가 500억으로 평가가 될 수 없는 검증이 안 된 그런 기업인데 이쪽을 소규모 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현재 그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급락파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언제 돌아서는 패턴으로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건 결국 이제 툴젠이나 제넥신의 최대 주주인, 툴젠의 최대 주주인 제넥신의 배임과 마찬가지다. 네, 그런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최대 주주인 제넥신이 툴젠의 어떤 그 앱진과의 합병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즉 이제 엑시트라고 그러죠. 지분을 정리해서 엑시트 빠져나가는 그런 건의 상황을 지금 현재 생각만 하고 있다. 네. 이 건들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김진수 박사가 다시 최대 주주에 복귀한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좀 배임 쪽이 아니냐. 제넥신도 그렇고요. 네, 이런 건이 이제 압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면은 결국은 변화되는 건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네, 변화되는 건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지금 뭐 툴젠이나 제넥신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폭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그 두 번째로는 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팔 사람들이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이 패턴이 결국 물량이 안 나오는 정도의 표시가 날 수 있는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라는 그런 패턴까지 나와야 그래야 반전의 모멘텀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이야기나 또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물량이 안 나와야 그래야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낙폭이 크니까 낙폭이 커서 반전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지금 현재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일단 지금은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에 바닥을 치고 올라왔던 가격대, 그 가격대가 사실 4만 5천 원에서 이제 5만 원 구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5만 원 근처를 한번 찍어야 반전의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시각을 한번 가져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냉정히 보면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밀릴 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툴젠을 지금 갖고 있어서 급락을 해서 손실이 막대하다 하더라도 전체 물량 중에서 아직 일부 정도의 비중은 축소를 해서 저점 근처를 잘 포착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물량을 좀 더 획득을 해서 반전에 대한 상황을 기대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가지고 당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향후 수급이나 또는 이 합병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런 변수 때문에 갑작스런 우리가 판단을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의 입장은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수급 패턴이 변하거나 또는 합병권에 대한 다른 재료가 나온다든가 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남보다 빠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려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은 제가 그래도 드릴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툴젠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요건과 관련한 합병권과 관련한 신속하고도 바른 정보 그리고 빠른 정보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수급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좀 축소하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도록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그런 정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적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제가 해결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9월에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꼭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의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